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북한과 주사파 간의 이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큰 틀 안에서 회담을 지지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낮추면서 한국당의 정상회담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린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김 의원님,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제가 아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걸 여쭤보기 전에 한번 홍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만 결국 그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적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사파라는 이야기를 청문회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좀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 홍준표 대표의 기자회견이 왠지 좀 힘이 없어 보이고요. 예. 평소에 그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운이 많이 빠진 듯합니다. 그래서 읽고 싶지 않은 연설문을 대독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지, 그러니까 정말 그 고장난 레코드판 틀듯이, 그러니까 예전에 검사 시절을 좀 이렇게 연상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아주 동떨어지고요. 특히 국민의 94%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 퍼센테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구속돼야 된다 했을 때의 국민의 여론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거든요. 5%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국민의 여론하고 거의 그 일맥상통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비핵화나 우리 종전 선언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의 그 방향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곧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다수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홍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천동설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진리인가를 봐야지 누가 다수인가 이거보다는. 근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본질을 깨뚫고 있다고 봐요.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27 선언의 1조 1항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은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이게 사실은 그 발표 30분 전에 나온 엠바고의 원문이에요. 근데 발표문에서는 모든 해방을 모든 합의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듯이 북에서 가져온 원문을 예컨대 약간의 뭐 북에서는 북과 남 이런 거를 남쪽에서 남과 북 이런 식으로 바꿨을 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엠바고에는 해방이라는 소위 말하면 북한 용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도 그래요. 이 4.27 선언문의 맨 마지막 3조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의 목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년 1월 달 그 연두 기자회견 때 비핵화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맨 끝 말미에 3조 4항에 거의 사족처럼 붙어 버린 겁니다. 예. 사실 그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그것도 북이 남한을 어떤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 단거리, 중거리 핵 미사일을 어떻게 제거하고 핵탄두를 어떻게 제거하고 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뭐 남과 북이 무슨 뭐 평화 협정을 맺든 무슨 뭐 남과 북이 무슨 경제 협력을 하든 이런 식으로 그 협의문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전제 없이 그동안 해왔던 첫 번째 그 서로 상호 불거침, 예. 둘째 평화협정, 셋째 남북 교류, 이거를 하고 끝에 말미에 비핵화를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전도된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됐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비핵화 뒤에다가 쓱 하나 끼워 넣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남쪽에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거는 서로 합의문이 아니라 일정하게 한쪽이, 남쪽이 또 다른 한쪽, 북쪽을 일정하게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그것도 이견을 조정하는 합의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과도하게 북쪽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또 과도하게 북쪽의 어떤 행동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합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현재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이건 북이 내놓은 것을 베꼈고 어떤 일정하게 어떤 특별한 세력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홍준표 대표의 그 비판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본질을 꿰뚫어봤다. 이걸 갖고서 예의 그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되게 길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선언문의 작구를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작구 해석하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4월 27일 직후에 어저께 그 또 다른 형태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표준 시계를 그러니까 30분을 북한이 앞당기겠다고 그 4.27 당시에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후속 조치, 그 당일날 그 합의가 된 것을 이제 그 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추진을 했지만 실제로 국내 정치의 색깔론과 종북몰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2014년도 1월 신년사에서 입장을 냈고요. 그것을 위해서 조선일보에서는 모금까지 전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궁금해하지만 여튼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임기 내내 남북 간의 정례화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을 실천하는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훼시키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완전 이율배반 동떨어진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조차도 홍준표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명진 전 의원님이 뭐 오랫동안 고민한 단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세 가지가 뭐 순번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지엽적인 문제를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북한이 밝혔고요. 더욱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5월 달로 예정되어 있고 지금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 그거는 남북미
이 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매우 희망 섞인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만큼 빨리 터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뭔가 본인에게 일단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차 의원님께 여쭈고 싶은 건 이게 본질을 홍 대표의 이 기자회견이 본질을 꿰뚫어 본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게 물론 뭐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80%가 넘고 9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그럼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얘기할게요. 예, 하나는 2000년 6월 15일 예, DJ와 김정일의 영수회담 당시의 상황이 저는 기억이 나요. 예, 당시 상황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공장에 딱 내리는 그 순간부터 김정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180도 바뀌었어요. 살인마, 전쟁광 예. 해서 그야말로 진짜 통 큰 지도자.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지도자. 예. 국제 정세에 밝은 지도자. 그랬죠? 그 두 분은 아직 어려서 그때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저는 찾아봤습니다. 예,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예, 이때부터 국민들이 더 흥분하고 더 감동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 손에 장 찢은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담이 얼마 못 갔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나면서 부시가 그 전 세계의 불량 국가에 대한 그 어떤 경계심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예, 2002년에 북이 그 당시까지 추진했던 플루토늄 핵 개발 대신 옆에다가 몰래 우라늄 핵 개발 훨씬 성능 좋은 예. 우라늄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폭로가 됐어요. 2002년 10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는 당시에 그 일정하게 중간평가에서 지면서 힘이 떨어져가지고 강하게 응징을 못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 1차적으로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점은 하나는 김정은이요. 개방을 하면서 독재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뭐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김정은이 2012년부터 사실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 경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한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뭐 김일성 대학에다 지시했다는데 예. 북은 바로 밑에 남이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구가한 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북이 개방을 하면서도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김정은도 그거를 알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 현재 핵무기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개방을 한다? 저는 그건 북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차 의원님 제 질문은 네. 국민 여론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예, 홍 대표의 이 기자회견은 좀 본질을 꿰뚫었는데도 사실 국민 여론과는 대치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아까 갈릴레오와 지동설 이 얘기를 예. 얘기했듯이 지금 그 2000년 6월 달처럼 많은 그 국민의 여론과 실제 국제 정세가 마치 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예. 그리고 평화가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건 어렵다 보고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2000년도 얘기하고 2007년도 얘기를 빠뜨리고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잖아요.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정부 중에 어쨌든 뭐 노태우 정부 때도 안 됐지만 여튼 2박 3일 동안 그 평양을 방문해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1년 동안 못 만났던 네. 그 두 정상이 사실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아주 짙은 장면을 그러니까 녹화해서 한참 뒤에 보고 하는 거랑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두 정상 간의 약속이
단순히 종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이제 뭐 이렇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준 거잖아요. 예. 북한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조정될 문제인데 또 불구하고 판문점에서 30분이 다른 것을 보고 현장에서 그걸 이제 예. 북한이 먼저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2000년도와 2007년도하고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한 지 2년 차 접어들어서 중간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 어제 이틀 전인가요? 뭐 미국 안에서 연설을 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노벨을 하고 본인이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또 노벨 평화상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미국이 평화상을 가져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그런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대한 것이고, 그 간절함이 국민들이 같이 교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독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내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만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튼 뭐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해야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하루의 대통령이 탄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대통령이고 나의 정부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전 정상회담하고 다르게 더 국민들의 소망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이 남북 간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남북 간의 이 통일의 한 텀 한 텀 올라가는 것이 그냥 책장 속에서의 통일이 아니고 실제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고 또 30분간 동안이나 단독 회담이 있었고, 또 그 발표문 전에 15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던 이 대목에서 많은 정서적인 일체감들이 이뤄지고 있고, 정상 간의 그런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봄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답방을 하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오겠다, 청와대도 오겠다라는 이런 계속적인 정례화 속에서의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 이것은 저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최근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한국당은 이걸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와 그리고 당원들, 당 지도부 간에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 홍준표 대표가 예컨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일단 이렇게 이 평화 모드에 편승한다고 해서 한국당의 표가 더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또 이 실제 그 현재 그 이 국민들이 실제 그 이 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남북 관계는 또 그 중에 한 요소일 거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대다수가 현재 마치 김정은은 다를 것 같이, 이 트럼프는 다를 것 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대표만 혼자 아닐 거다. 속지 말자 공산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 표에 간표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 실제 국내 정치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 통치는 상당히 참담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현재 땅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경제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사실은 효과를 못 봐가지고 오히려 청년 실업은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나중에 이제 심판할 때 꼭 이 남북 관계 상황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접경 지역 후보들이 발빠른 정책 대결이란 제하에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요. 예. 특히 경기도와 인천이 이제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두 후보의 경우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그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통일 경제 특구를 조성하자라는 게 저희 당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고 예. 남경필 후보도 접경 지역의 통일 경제 특구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주도하고 비무장 지대의 안보 관광 특구 통일 대비해서 경기 북부의 교통망을 확충하자라는 예. 얘기가 있고, 근데 인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이 단순하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예. 공격을 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인천에도 한강 하구에 관광문화 사업, 서해 5도 평화 남북 공동 어로 신설, 이것이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선언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인천에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들,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죠. 접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경우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게 매우 좋다. 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연평도 주민들이 포송으로 네.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것을 해소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탈북자분들에게도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했고, 장병들에게도 안도하는 메시지를 남긴 거 아닙니까? 이전하고 좀 달라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조명을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자꾸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본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지방선거에서 인천과 경기도지사를 뺏기게 되면 홍준표 대표의 6+알파가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경기도와 인천은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그런 긍정적인 상징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저희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는 더더구나 접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고성 쪽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정말 경제가 피폐화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세 군데, 경기, 인천, 강원의 경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의 이 화해 모드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특히 부산의 경우는 부산에서부터 해서 그 TSR, 그다음에 그 TCR 이런 그 저희가 H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노선에 따라서 쭉 올라간다라고 돼 있고, 그 H와 3대에 걸친 우리의 그런 그 경제 경협, 그 부분까지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섬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섬에 살고 있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과 그런 그 가능성이 넓어지면 왕래도 자유스럽게 되는 거고요. 네. 많은 이점이,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살려나가야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본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남경필 지사하고 유정복 시장이 과연 저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다음에 당선되는데 유리할까? 이 얘기는 제가 선거공학적으로도 좀 안 맞을 거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여당에서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된다고 칩시다. 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우리는 북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는 북에다가 또 돈을 갖다 주는, 그래서 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곡물 주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런 상황을 아마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국민들이 만약에 현재 그 집권 여당의 말을 믿고 여당에게 표를 몰아줬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나중에 문제를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